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노동법 공부반본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1차 합격 설명회에 와 계시고요. 자, 1차 합격은 어떻게 하면은 될까? 어떻게 노동법을 공부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한 장을 넘겼고요. 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해보면요. 저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2010년 19기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벌써 10년 전에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그러면 너무 오래된 강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합격한 다음에요. 그 뒤로부터 학원에서 채점 알바,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채점 알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터디 매니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를 또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노동법, 공무원 노동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무 강의도 띄고 있거든요. 공인노무사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강의도 놓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수료 상태인데 대학원도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한편으로는 수험 강의, 이 강의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경력은 좀 오래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수험 트렌드 이런 것들하고 전혀 멀지 않은 강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설명에 들어가 볼게요. 1차 시험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요걸 알아야 우리가 공부 방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시험의 특징은요. 자, 노무사 1차는 여기 노란 글씨는 제가 조금 이따 읽을게요. 절대평가 60점 이상의 시험이다 라고 돼 있죠. 평균 60점 나오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40점 미만 꽈락이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과목도 보셨을 거예요. 노동법 1, 2 그리고 사회보장법 그리고 민법, 뭐 경제 또는 경영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과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어떻게든 메꿔서 40점 넘게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죠. 성인 시험에서 이 60점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서 이런 점수를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점수가 낮다 해도 이것보다 높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 성인 고시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시험 범위가 있긴 하지만 좀 넓고요. 그래서 60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한 뭐 되게 쉬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51% 합격률이라고 돼 있죠. 난이도가 있다고 했는데 51% 합격률이면 생각보다 많이 붙는 거 아닐까요? 예, 생각보다 많이 붙습니다. 근데 실제 2021년에 51%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낮아진 수치예요. 그전에는요 56% 이렇게 거의 시험 치면은 10명 중에 6명이 가까이 붙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요 약간 통과를 하는 2차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시험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내서 요것만 가지고도 뭔가 자격이 생기고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뭔가 허가를 받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2차를 치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합격률은 높은 그런 시험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 드시죠? 어려운 듯 하면서도 그런데 합격률이 높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공부하면 시험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합격률은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 쉽지는 않고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가시면요.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에 2번의 응시기회가 보유된다. 방금 말씀드린 거 연장선이에요.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한 사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2차 시험 치르기 위해서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2차를 칠 수가 없죠. 그리고 1차를 합격하면요 2차를 2번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수험 카페 가시면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동차, 유예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혼동차, 혼유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동차가 1차, 2차를 한 번에 붙는 거예요. 유예가 1차 시험을 작년에 붙었고 올해 작년에 2차 시험 떨어지고 올해는 2차 시험만 쳐서 붙는 거. 이걸 우리는 유예라 그래요. 혼동차는요. 이 수험 과정을 이제 3년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다시 1차와 2차를 동시에 붙는 걸 우리가 혼동 이렇게 얘기해요. 수업 용어는 아니고요.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인데 여러분들이 뭐 합격수기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시험은요. 2차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건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2012년 기준 5월에 1차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8월에 2차 시험이 있어요. 이 기준은 날짜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5월 초였냐, 5월 중순이냐,
8월 초냐 8월 중순이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5월과 8월에 이렇게 시험이 진행돼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시면 굉장히 간격이 좁다는 게 보이십니까? 5월 달에 시험을 치셨어요? 그러면 5월 달에 치고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나와요. 물론 여러분 시험 치자마자 가채점 합니다. 해서 내가 몇 점 나올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안심할 수 없는 게 표준 변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여러분들 합격 통보 받는데 받았더니만 8월, 불과 2달 뒤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만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2차 시험을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또 2차 시험과 1차 시험을 동시에 붙겠다 이렇게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들어오시거든요. 우리 노무사 수험은요. 그렇게 동차 시험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1차 시험에 시간을 뺏겨버린 거예요. 열심히 2차 위주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1차가 임박했는데 1차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1차 시험에 공부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합격률이 높다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애매한 문제에 계속 함정에 걸려요. 시험은 임박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객관식 점수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2차로 공부할 때가 아니다. 1차부터 하자. 그러면서 1차에 올인을 하겠죠? 올인하고 이제 1차 합격하고 돌아오셨더니만 2차 공부는 안 돼 있는데 수험이 곧 시험이에요. 근데 1차 시험은 5개 중에 찍는 거였다면 2차 시험은요. 백지에 여러분들이 줄글을 써야 됩니다. 논술형 시험이고 이 내용이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암기를 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써야 돼요. 이해와 암기가 다 돼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겠죠. 이 수험의 결정판은 2차를 언제 합격하느냐, 얼마나 적은 노력으로 빨리 붙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월 달에 1차를 열심히 치고 나면은 2차를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마인드가 합니다. 내년부터 준비하면 2차 수험에 영향을 주는 일정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핵심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5월 달에 시험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험으로 친다면 내년 2022년 시험 임박해서 1차를 하겠다. 그러면은 2022년 2차 시험을 치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없더라.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요. 1차 시험이라도 붙였잖아. 그래도 올해 1차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쉬자. 그러면서 5월달, 6월달부터 놀기 시작해요. 또는요. 미룸. 똑같은 형태입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합격을 미루자.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뒤로 밀어버려요. 결론은 똑같죠? 2차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유입되셨지만 현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겪고 있어요. 1차 열심히 했더니만 오히려 이제 2차 강의를 들어왔더니 2차 강의는 한창 모의고사 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내가 공부가 너무 안 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진작에 1차를 빨리 해놓을 걸. 그래서 이 시험은요. 1차를 합격을 바라보면서 뛰는 게 아닙니다. 1차 시험은 2차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고 그 배치는 빨리빨리 준비할수록 여러분들이 2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수험 기간 자체가 1차 준비에 달린 겁니다. 1차를 언제 스타트하고 빨리빨리 대비해 놓으시면은 그만큼 2차에 집중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차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차를 뒤로 미루고 수험도 그냥 남들과 똑같이 9월 달엔 2차 시작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9월 달에 2차 공부하죠. 1월 달에 또 공부하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시험 임박해서 1차 전환.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2차 공부할 시간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똑같은 패턴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률을 올리자라고 하는 취지가 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또 페이지 가시면요. 그러면 시험의 이 기간을 그리고 시험의 합격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특징을 알았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의문이 드시죠.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요. 일단 노동법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객관식 시험. 아까 제가 2차는 주관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2차는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책을 다독하고 그리고 암기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요. 1차는 특징이 뭐냐? 이렇게 다독하고 그리고 암기하고 요것보다는요. 눈치를 빨리 켜야 돼요. 객관식의 특징상 이런 보기가 나오면 오답입니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캐치하려면 아무래도 이 생소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는 용어나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객관식 특징에 맞춰서 빨리빨리 패턴이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2차 노동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했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2차 노동법에서는요. 근기법, 노조법 중복됩니다. 1차랑. 근데요. 1차만 나오고 2차는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직업안정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요. 2차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1차와 2차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복되는 부분 있죠. 이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강의할 때 이 부분은 2차랑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더 깊이 있게 설명한 거죠. 근데 뒷부분 있죠. 우리 나중에 수험해 보시면 안 돼. 그걸 우리가 자법이라 불러요. 자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 기타 법령 부분으로 가시면 그때는요. 이 부분은 요것만 알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이면서 핵심만 짚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2차 공부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하려면요. 시험에 나올 부분. 이걸 10년 넘게 이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출제자가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좋은 얘기예요. 법조문도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서 객관식이 나올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걸 바꾼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요. 암기할 내용과 이해할 부분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요. 노동법인데 법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의미만 알면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익혀요. 근데 암기할 부분은요. 이거는 그 전날 또 보고 와야 돼요. 그 전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건 암기할 부분이다 생각해놓고 미리 편집을 해뒀다가 그러다가 시험 치기 전날에 뭐는 3일이다, 뭐는 7일이다 이런 날짜를 외우는 게 있고 형사처벌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전날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1차 노동법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평균 60점 돼 있었잖아요. 노동법 덕분에 합격한다. 노동법이 평균 80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좀 부진해도 이거 과목으로 끌어올려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법 학습 방법은 객관식에 맞게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 위주로 2차와 함께 시너지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럼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로 이어집니다. 자,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할 건가? 특징. 특징은요. 제 교재는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적중 핵심 정리 객관식 노동법. 이름 좀 길죠? 부담을 줄이는 교재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비용도 저렴해요. 왜냐면요. 원래는 시중에는 핵심 정리에서 이론서라는 게 하나 있고요. 객관식 노동법이라 해서 해설지, 문제지, 해설지 이렇게 있는 문제집 2권이 있어요. 이렇게 한 권, 이렇게 한 권. 근데 이것을 제가 합친 거예요. 저는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요. 2권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수험서보다 양이 적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핵심만 뽑아냈고요. 불필요한 설명들 다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혼자 읽어서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필요한 내용만 실어놓고 나머지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서 실어놨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시험에 안 나올 거다 하는 것들은 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해서 객관식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걸 알아야 공부할 때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객관식에 대한 문제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나올 부분만 본문 구성. 요건 요때 조금 말씀드렸죠. 시험에 나올 부분 위주로 압축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온다 하면은 아예 조문조차 없어요. 그런 것들은 불안해하지 마시라. 지금까지 기출문제와 패턴을 봤을 때 이 정도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부분은 표로 정리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교재에 실려 있는 거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어떤 제도가 되게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똑같은 휴직이라는 이름 쓰고 똑같이 휴직 기간 1년이고 근데 보니까 요건이 달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울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뭐였더라? 다른 제도하고 혼란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표를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혼란 오는 것마다 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암기를 돕는 그런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요. 제 강의 내용은 실무에 기반한 상세한 설명, 질의응답이라고 돼 있죠.
저는요, 노무사를 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노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무사만 하고 살진 않았어요.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노무 담당자로서 일도 해봤고요. 인사팀에도 있어봤고 법무팀에도 있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내에서 물론 이제 회사 내 노무사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회사적으로 그리고 인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된다 이런 것도 경험해봤고 현재는 제가 노무법인에서 파트너 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노동청 가요. 현재도 임금체불 사건 하러 가고요. 부당해고 사건 하러 가고요. 물론 강의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일정 조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실무를 띄고 있어야 여러분들한테도 생동감 있는 강의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이런데 현실은 어떻다. 이렇게 해야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취지로서 제가 실무를 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좀 더 생동감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응답 뭐냐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시죠. 그래서 제가 메일도 처음에는 열었고요. 그 다음에는 카페 이런 건 다들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제가 또 휴대폰도 이제 여러분들 전용으로 질의응답을 위한 휴대폰 이런 것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막힌다. 그러면 책 찾아보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 질문하시면은 제가 빠르게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 가시면 오답까지 체크하는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일 놓치는 게 뭐냐. 적은 시간에 시험의 성적을 뽑아내야 돼요. 여기 써놨죠. 시간은 적게 효율은 높게.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요. 처음 할 때 잘 해야 돼요. 처음 할 때 애매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틀리는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강의는 이렇게 합니다. 객관식에서 답만 딱 체크하고 답이 1번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은 왜 답이다. 2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해서 꼼꼼하게 다 하나씩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한 문제를 풀면 5개 질문이 생기죠. 20문제를 풀면 100개의 질문을 보는 거예요. 100개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OX를 다 했다. 다 할 줄 안다. 어디가 틀린 줄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시험 문제 보시면 그 안에서 다 변형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들이는 시간 노력을 비하면 다른 분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 강의 소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문구는요. 이거는 제가 강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 포부를 담은 내용인데요. 자, 지름길은 없다. 수험은 남들보다 빨리 가는데 시험에 나올 것만 요거 A급이니까 요것만 외우시면 합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남들만큼 노력은 해줘야 돼요. 하지만요. 시행착오 없게 고든 길을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선배죠.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선배들, 여러분들한테 선배 기수지만 저한테 후배인 그런 분들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해왔죠. 고든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강의.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겠다라고 계속 마음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함께 노력하는 강사가 돼서 합격까지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걷겠습니다. 저의 설명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